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난 한 해 동안 작지만 걱정스러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개월 전,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뒤돌아 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 단서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기엔 너무 늦고 소중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에도 너무 늦어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령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치부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아주 미묘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체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고 존엄하며 평온하게 흘러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5가지 신호를 아는 것이 정신적 현실적인 측면 모두에서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는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삶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초기이자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하거나 옷이 헐렁해 보이거나 식욕이 점점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신체가 더 이상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일부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는 보다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말년의 체중 감소는 식욕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이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음식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섭취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 신체가 서서히 다치고 있다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뇌에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됩니다. 게다가 기저질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심부전,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신체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단백 영양음료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신체가 더 깊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억지로 더 많이 먹게 하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우선시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어르신이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하고 식사량이 줄어들며 전보다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큰 공감과 배려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탈진과 세약 말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탈진감이다. 이는 단순히 긴 하루를 보낸 후의 피곤함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깊은 피로감을 의미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긴 하루는 누구에게나 피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이 탈진감은 더욱 깊고 지속적이어서 간단한 활동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전이 되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요리나 옷을 입는 것, 심지어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신체의 기관 기능이 둔화되면서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경고 신호이다. 심장은 더 이상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근육도 이전처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말년에 많은 노인들이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전과 같은 활동 수준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신진대사의 저하이다. 신체는 본래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그 에너지는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점점 보존 모드로 전환된다. 따라서 쇠약해진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랜 시간 깨어있기 어려워지며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금세 완전히 탈진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로 인한 감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노인들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능해졌다는 부끄러움까지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대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며 예전처럼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점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쇠약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가족들은 한때 활기차고 사교적이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지쳐가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이 게으르거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허용하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몸이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함께하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온한 순간을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고 온전히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 신호인지 기능 저하 또는 내면으로의 후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사고방식, 의사소통,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전에는 민첩하고 활발했던 사람이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시간 개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전혀 문제 없던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변화는 수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혼란스러워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다가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마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순간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감정적으로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난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화가 줄어들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감정과 상호작용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필요하게 느껴지고 시끄러운 환경은 감당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차분해지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내가 신체의 최악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전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정은 가족들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현실과 단절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억지로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비록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종종 신체와 정신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고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말이 점점 줄어들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전달될 수 있다.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한 신체적 신호 중 하나는 면역체계의 약화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감기, 독감 혹은 작은 감염에 걸리는 일이 잦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벼웠던 질병들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멍조차도 눈에 띄게 더디게 아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반복적인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더 흔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개별적인 질환으로 여기지만 만약 이러한 감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는 몸이 점점 저항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도 점점 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 강한 약이 필요하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한때 가벼웠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더 이상 치료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기 쉬운 문제는 만성적인 상처입니다. 만약 작은 긁힌 상처, 궤양 혹은 멍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상처 치유 속도가 정상보다 느려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욕창이 큰 위험 요소가 되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말기 환자의 감염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열되신 노인은 단순히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사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정신적 명료함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은 감염의 한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환자가 말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생제 치료나 입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보다 편안한 돌봄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때가 옵니다. 환자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습하며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치료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께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 또는 혈액순환의 큰 변화. 몸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잠시 숨을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자기 빠르게 쉬었다가 다시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체인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패턴을 경험하는데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호흡 중단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혈액순환의 약화입니다. 손, 발뿐만 아니라 코와 귀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해지고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에서 얼룩덜룩한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면서 사지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빈도가 늘어나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폐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체액이 축적되면서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색색거리는 호흡은 가슴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임종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은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평평하게 눕기보다는 베개를 여러 개 받치거나 안락이 자에서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더 깊이 숨을 쉬도록 격려하거나 혹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며 작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호흡 변화, 손발이 차가워짐, 피부가 푸르스름해지는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몇 개월 혹은 몇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적 개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들. 이 영상의 끝으로 다가가며 지금까지 공유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저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인지 기능 저하, 빈번한 감염, 호흡 및 혈액순환의 큰 변화. 이 5가지 징후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면 처음에는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하나둘씩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움직이며 피로를 이겨내길 바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평온하고 편안하며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내릴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사랑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줄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비록 쉽지는 않지만 다가올 일을 이해하는 것이 힘과 인내 그리고 평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